안녕하세요, 뮤즈입니다.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2020년 8월 5일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20 언백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 행사에는 삼성전자가 총 5개의 디바이스를 준비했다고 해요. 첫 번째는 갤럭시 노트 20, 두 번째는 폴더블 스마트폰이죠. 갤럭시 Z 폴드 2, 세 번째는 워치예요. 갤럭시 워치 3, 네 번째는 이어폰입니다. 갤럭시 버즈 라이브, 다섯 번째는 원래 태블릿이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갤럭시 Z 플립 5G라고 하네요. 사실 갤럭시 Z 플립 5G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출시됐던 갤럭시 Z 플립의 5G 모델이에요. 그래서 크게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은 별로 얘기할 거 없을 것 같고요. 갤럭시 노트 20는 제가 추후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살펴볼 부분은 갤럭시 Z 폴드 2예요. 왜냐하면 이 제품의 이미지가 어제 유출됐습니다. 사실 이게 유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유출이라고 하니까 유출이라고 얘기하죠. 이 이미지를 좀 주목해야 될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이렇게 공개가 됐으니 이제 이대로 출시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 이걸 왜 블러 처리했을까? 이미 거의 다 알려진 것 같은데 블러 처리를 했다는 건 그래도 호기심을 자극시키고 싶다, 이런 거겠죠. 그런데 사실 블러 처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막 엄청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대충 알아볼 수 있게끔 블러 처리를 했어요. 따라서 오늘은 갤럭시 Z 폴드 2의 스펙을 좀 살펴보고 그냥 제 나름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반대의 부분 세 가지를 통해서 제가 왜 이 제품이 조금 걱정스러운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티저 영상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도록 할까요? 삼성전자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서 13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 메인 컬러가 될 것으로 보이는 미스틱 브론즈 색상의 물방울이 떨어지게 돼요. 떨어지면서 갤럭시 노트의 S펜을 형성하고요. 그게 다시 갤럭시 폴드를 형성하는 그런 나비 모양으로 바뀝니다. 그랬다가 새로운 이어폰으로 예상되는 강낭콩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리고 영상과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펼쳐지다라는 그런 문장이 뜨게 되는데, 공개된 티저 영상과 문장을 보건대 이번 언팩 행사에서 삼성전자는 전작과 확실하게 달라진 부분들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달라졌는지 일단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까지로는 색상 말고 크게 달라졌다 이렇게 볼 만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졌다는 부분을 강조하는데 그 부분이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큰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갤럭시 Z 폴드 2의 스펙 및 디자인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AP는 퀄컴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가 탑재되고요. 120Hz 고주 사율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기는 전작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요. 화면은 전면은 6.23인치, 내부는 7.7인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접었을 때는 일반 스마트폰과 거의 비슷한 크기로 보이고요. 펼치면 아이패드 미니 5 정도의 크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실제로 아이패드 미니 5는 7.9인치죠. 갤럭시 Z 폴드 2는 7.7인치가 된다고 하니까 0.2인치 크기 차이밖에 안 나요. 자, 크기상으로는 전작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전면 디스플레이도 내부의 디스플레이도 전작보다 확실히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활용도는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전면 디스플레이가 커진 만큼 화면을 굳이 펼치지 않고서도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스마트폰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아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갤럭시 Z 플립에 적용된 초박형 강화 유리가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폴더블 스마트폰 중에 최초로 방수 방진 기능이 적용될 것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디스플레이의 경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력 소모량을 약 15% 정도 줄인 저온 폴리옥사이드가 적용될 것이라고 하네요. 자, 이것을 통해서 배터리 사용 시간을 조금 더 늘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카메라는 전면에는 인피니티 U 스타일의 펀치홀 싱글 카메라가 탑재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부에는 역시 전작과 다르게 펀치홀 스타일의 싱글 카메라가 탑재될 것이라고 합니다. 후면에는 갤럭시 노트 20처럼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디자인도 노트 20처럼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메인 카메라는 광각 카메라가 6400만 화소가 적용되고 나머지 초광각과 망원 카메라는 1200화소가 탑재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배터리는 4500mAh가 탑재된다고 하네요. 여기까지가 갤럭시 Z 폴드 2의 스펙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전작보다는 확실히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압도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이냐,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아요. 그냥 좋아졌다, 이 정도까지인데
확실하게 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컬러입니다. 그러면 갤럭시 Z 폴드 2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총 3가지를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3가지가 이 제품의 흥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봐요. 첫 번째는 배터리 사용시간, 두 번째는 색상, 세 번째가 가격이에요. 가장 먼저 배터리 사용시간, 제가 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실제적으로 이 폰이 폴더블 스마트폰이라 배터리 사용시간이 일반 스마트폰에 비해서 더 짧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일반 스마트폰은 일단 화면이 1개죠. 근데 얘는 화면이 2개예요. 그리고 이 화면 2개가 일반 스마트폰의 화면보다 더 커요. 외부에 있는, 전면에 있는 디스플레이는 6.23인치고 내부에 있는 디스플레이는 7.7인치예요. 즉 일반 스마트폰 화면 2개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배터리가 4500mAh 밖에 안 돼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이 사용시간을 커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4500mAh는 아무리 봐도 좀 작다 생각돼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다음으로 색상. 저는 이 색상을 정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시잖아요, 다들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이 색상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지 아실 텐데 미스틱 브론즈가 채택된다고 합니다. 시그니처 컬러라고 하죠. 어떤 기자분은 이 컬러에 대해서 영롱하다 이렇게 표현까지 했어요. 그리고 뭐 로즈골드 색상이 떠오르고 골드의 그런 하여튼 그런 느낌이 좀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좋아요, 좋은데 우리는 이미 이 컬러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똑같은 색상은 아니지만 비슷한 색상을 경험했죠. 삼성전자가 2018년도 하반기에 공개했던 갤럭시 노트 9에 있는 브라운 색상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이 색상이 처음에 공개됐을 때는 사람들이 보고서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구매를 했죠. 자, 구매를 해서 받았는데 뭐야?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번이라고 달라질까요? 이번에 공개된 이미지의 색상은 그냥 보여주기 위한 보정된 이미지 색상이에요. 보여주기 위한 색상, 이 색상인데 이게 실물로 그대로 구현된다 이런 보장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세 번째, 가격입니다. 제가 가격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요즘에 스마트폰 구입 트렌드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글로벌 스마트폰 구입 트렌드는 가성비로 돌아섰어요. 왜냐? 스마트폰 성능이 다 고사양화 되어가고 있어서 중저가 스마트폰도 성능이 상당히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구입하려면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건데, 자, 그만한 가치를 어디서 찾을까요? 스펙은 이제 확실한 차별점이 안 돼요. 정말 압도적인 스펙을 보여줘야만 그 가격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거죠. 아이폰은 왜 팔릴까요? 아이폰은 이미 그런 브랜드로 굳혀져 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제조사들은 그러지 못해요. 갤럭시 Z 폴드 2의 가격은 230만원대라고 합니다. 전장인 갤럭시 폴드보다는 조금 낮아질 거라고 해요, 가격이. 그러나 그래도 230만원대면 비싸요. 물론 화면이 2개잖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전작이 그래도 좀 잘 팔렸던 이유는 1세대 폴더블 스마트폰, 거기에 최초의 상용화된 폴더블 스마트폰, 거기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이런 3가지 특이성이 있었어요. 자, 2020년도에 올해는 이런 3가지 특이성 중에서 가져갈 만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하나도 없어요.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도 결론은 1세대가 아니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 이미 2세대는 아니더라도 갤럭시 플립이 또 나왔잖아요. 그러면 벌써 2종류의 스마트폰이 삼성전자에서 나왔죠. 폴더블 스마트폰이. 그럼 여기 한 가지가 또 추가돼요. 상징성, 특이성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상반기에 갤럭시 플립은 왜 잘 팔렸느냐? 잘 팔릴 수밖에 없었죠. 가격이 165만원,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갤럭시 S20 울트라가 159만 5천원이었어요. 가격 차이 5만원. 물론 스펙은 갤럭시 S20 울트라가 더 좋았죠. 그런데 자, 카메라 AF 성능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는 그냥 일반 스마트폰이잖아요. 접었다 폈다 하는 이 특이성, 디자인이 그래도 상당히 좀 예쁘다는 평가를 받았죠.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그런 평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구입을 많이 하셨죠. 어차피 보조금 차이도 얼마 없고.
자, 가격이 비슷하면 스펙이 좀 떨어지더라도 일단 예쁜 걸 사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가격이 좀 비쌀지 모르지만 일단은 저보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상징성, 특이성 이런 걸 인정받았습니다. 이게 가치란 말이죠. 그러면 갤럭시 Z 폴드 2는 어떤 상징성과 어떤 특이성이 있을까요? 없죠.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가 145만원 정도라고 지금 가격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사고 거기에 태블릿을 갤럭시 탭 S6를 구입하면 가격이 갤럭시 Z 폴드 2보다 저렴해요. 갤럭시 Z 폴드 2를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결국 배터리 사용 시간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것도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지 못할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색상, 실물을 봐야 되겠지만 그냥 공개된 이미지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실물 색상, 우리는 갤럭시 노트 9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컬러를 봤을 때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세 번째 가격, 모르겠습니다. 제 예상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 자체가 폴더블 스마트폰이 앞으로의 미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미래의 스마트폰이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자, 기술력으로 압도한다 이렇게만 강조하지 말고 가격적으로도 확실하게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갤럭시 노트 20 영상도 곧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지 않은 영상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안 좋은 부분은 안 좋다 얘기하고 좋은 부분은 좋다 얘기하는데, 제가 안 좋게 얘기하는 부분을 좀 더 많이 들어와서 보시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평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뿐이에요. 어쨌든 갤럭시 노트 20 영상도 잘 봐주시고요. 이벤트 꼭 영상 정보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